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운용어 1 YBM 박준원 2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조금 수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앞에 부분 좀 건너뛰어도 되는데 그러면 또 좀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Here's an animal with poison.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Animal with n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n을 가진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명사와 전치사 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꾸며준다 그랬죠. 기억나죠? 이렇게 꾸며주는 패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이 뭐뭐를 가진 동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가면 animals with poison이니까 독을 가진 동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pointed라는 건 뾰족한이라고 얘기해 준 적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안 해주는 거는 내가 불친절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해석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지를 보고 그 해석을 읽으면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내가 그냥 불러주는 걸 들으면 그냥 무슨 뭐 그냥 공연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근데 또 나를 불친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해석은 할게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마음이 갈 때다 갈 때. 자, 뭐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그 그래서 뱀과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oison like a snake가 뭐야? 뱀과 같은 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돼요? 새와 같은 딱딱하고 뾰족한 입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것도 다 명전명 구조죠. 오른쪽에 얘기했죠. 명전명. 뭐뭐를 가진 동물처럼 이거는 뭐뭐 같은 독, 뭐뭐 같은 입 이런 거죠. 또 마지막 부분 ink like a pen, 펜과 같은 잉크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가 없어. 여기 here's an animal 이게 문장의 핵심이지. 여기 동물 하나가 있나요? 하는 거야. 그럼 뭔 동물이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진 동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겠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설명 뭐 했었습니까? way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동사냐면은 A, weigh, B 하면은 A의 무게는 B 정도의 뜻이죠. 이거는 뜻이에요. 뜻. 해석은 이제 A는 B만큼의 무게가 나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뭐 30kg 이렇게 쓰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much가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지. 즉 A weighs much 하면은 A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 맞지? A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지. 동의하죠? 근데 A weighs 그 다음에 as much as B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as에서 보이죠? as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뭐뭐만큼 그 정도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B만큼 그 정도로 무게가 나갑니다란 말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지금 as much as an adult human이니까 그 성인 인간처럼 많이 나갑니다. 여기서 much는요. 이거는 way의 뭐예요? 목적어인 거예요. 목적어. 알겠죠? 부사 아닙니다. 부사 아니에요. 목적어야, 목적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stretch as long as a car. 자동차만큼 쭉 늘어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3번 문장. 3번 문장의 포인트는 일단 push이란 동사. 지난번 얘기했죠. push는 우리말로 뭐예요? 두다죠. 두다니까 당연히 뭐뭐를 어디에 두다란 말이 있어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요 전치사 대신에 뭐가 나온 거야? through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목적어고, 그죠? 이게 전치사고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전명구라고 하면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또 목적어라고 쓰면 또 왜 목적어라고 질문할까 봐. 그래서 하지만 문어는 자기의 뼈 없는 몸을 구멍을 통과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구멍은 무슨 구멍? Hold the size of an orange. 오렌지 크기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뭐예요? It can change color and shape. 걔네들은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들은 피부를 이용해서 피부를 가지고 맛을 봐야죠.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taste라는 동사 있죠. taste. 라는 동사는 자, A taste 뭐라고 할까요? The apple taste good 이렇게 하는 문장과 The man tasted the apple 이런 문장이 두 가지가 쓰일 수 있겠지? 자, 이 문장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 우리는 해석을 하는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문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파악을 해서 나도 저런 문장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이거는 뭐예요? 주어죠. 그리고 이거는 서술한 거 알겠고 이건 뭐죠? 주격 보어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is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사과가 좋네. 사과 좋네 이건데 이걸 테이스트 바꿔서 사과가 맛이 좋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 자리에 뭘 넣게 되면은 looks를 넣게 되면 사과가 좋아 보인다가 되겠죠. 맞죠?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또 이거 뭐야? 사과가 맛이 좋네, 냄새가 좋네가 되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의 동사의 쓰임을 알아야 된다. 자, 밑에는 뭡니까? 밑에 문장 이거.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남자는 주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서술할 것이고. 이건 뭐예요?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은 뭐가 되는 거야? 사과를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 남자가 사과를 맛봤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문장은 몇 형식? 이 형식이죠. 동의합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몇 형식이죠? 3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다음 문장. This animal is called an octopus.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것? 이 동물은 문어라고 불려요라는 뜻이죠. 여기서 cal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call은 두 가지의 패턴을 쓰죠. A, call, B가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C로 할까요? C, call, D, E 이런 패턴이 있죠. 첫 번째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A가 B를 부르다죠. 밑에 있는 건 뭐죠? C가 D를 E라고 부르다죠. 이해됩니까? 이 부르다라는 것은 여기다 또는 간주하다 또는 판단하다라는 의미로서의 부르다예요. 야, 일로 와. 그런 부르다 말고 알겠지? 그래서 이 두 문장의 수동태가 달라지겠지. 자, 위에 있는 문장은 수동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B is called 그다음 by A죠.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예, A가 B가 A에 의해 호출된다 또는 불린다 이런 뜻이죠. 야, 너 일로 와 이럴 때, 너 이리 와 할 때 너는 나에 의해서 불림을 당하잖아. 그런 뜻이란 얘기야. 두 번째 문장은 수동태가 어떻게 돼요? 네,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D가 돼야겠죠. D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y C는 이제 생략이 되는 패턴이겠죠. by C는 뭐 생략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E라고 불린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이게 라고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겠죠. 라고. 뭐가 아니라 르이 아니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때려 맞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생각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은 so that구문만 알면 되죠? so that구문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잖아. 그래서 octopus는 너무나 서구 사람들에게
이색적으로 보여서 대리하이다. 그것은 혐오나 무서움을 그들에게서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문장 넘어갈게요. 7번 문장. The dislike or horror helped create the image of an octopus as an evil creature living in the deep sea.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배워야 될 것 같죠? 첫 번째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것도 수업 시간 설명했는데 She wants to create the model. 자, 그녀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형이죠,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한다가 되죠, 그죠? 자, 요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 무슨 뜻이 된다? 그 여자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걸 도왔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뭐다? 예, 이게 바로 목적어인 거잖아. 그렇지? 동의하자. 그렇다면 이 문장도 주어고, 이게 서술어고, 이게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이게, 그쵸? 그런데, 이 help는요, to를 생략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이 요 부분을 갖다가 잘 유념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연이어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 부분. 이 동사가 두 개가 연이어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부분은 예, 목적어라는 거예요. 알겠죠? 본문 가봐요. 그러면은 help create란 말은 뭐예요? 만들어내는 걸 도왔다가 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걸 도왔다. 알겠지? 만들어내는 걸 도왔다. 이 부분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다시 한번 번역하면은 이러한 혐오와 무서움 같은 것이 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as 보이죠? as는 뭐의 뜻이? 뭐뭐로서죠? 그러니까 as an evil creature니까 예, 사악한 생명체로서의 문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게 된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번 2과에서 다뤘던 문법 아니에요? 네, 문법 뭐죠? 네, 명사 플러스 ing 또는 명사 플러스 ed가 붙는 거에 구별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evil creature living in the deep sea는 뭐다고?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사악한 생명체예요. 네,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사악한 생명체 이거를 하는데 영어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 살고 있는을 living이라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living이라고 영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바꾸는 것이 왜 living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문장으로 바꿔보라고 그랬죠.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사악한 생명체가 깊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걸 영어로 만들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An evil creature 그죠? is 그 다음에 living 그죠? living 그 다음에 in the deep sea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납득되죠? 이거 납득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요거를 뺀 거, 이거를 뺀 거, 여기를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만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볼까요? 예, 이렇게 구별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네, 여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죠, 문장, 그죠? 문장 맞아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느낌이 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뭐가 문장이 아니야.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어예요. 명사예요. 생명체라고요. 생명체요? 생명체라고. 무슨 생명체? 사악한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야. 그냥 생명체. 생명체인데 무슨 생명체예요? 사악한 생명체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냐고요? 아, 네. 또 있어요. 바다에 사는 생명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문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요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태풍에서 태풍 후에 죽은 사람들 이걸 영어로 한다 그러면 역시 아무렇게나 막 떠들면 안 되고 사람들이 태풍에서 죽었어요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People were killed okay? by the 태풍이 되겠지. 태풍이 영어로 뭔지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빨리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역시 똑같은 거를 또 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역시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게 되면 역시 또 차이가 느껴져야 되겠죠? 이 부분과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서로 헷갈리지 말아라. 알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도 뭐다? 문장 맞죠? 맞죠? 주어랑 서술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즉 명사예요. 맞죠? 맞죠? 사람들이라니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무슨 사람인데? 태풍에 죽은 사람이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요? 선생님 이거요. 이게요. 죽였다 할 수도 있잖아요. 죽였다요. 죽였다? 네. 왜냐면은 killed가 ed 붙어서요. 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죽였다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누구누구를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이게 없다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ed가 붙었으니까 과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면 안 됩니다. 0.1세컨드도 하면 안 돼요. 0.1초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명사 다음에 ing가 오기만 하느냐? ed도 오고 ing도 올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문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된다.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고 더딘 것 같은데요. 네, 익숙해지면 더 빨라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배워보질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인 것뿐이죠. 아시겠죠? 8번. 예를 들면은 크라켄은 sea monster인데 아이슬란드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 몬스터인데 아주 엄청난 문어같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지. 넘어가도 괜찮죠? 다음 문장 9번이요. 9번 문장 보겠습니다. Another example is Ursula, the sea witch featured in the famous tale, The Little Mermaid. 이랬습니다. 요 문장 역시 여러분들 이번 2과의 문법 2개 중에 하나죠. 요거 설명을 좀 내가 미리 여기다 해놨으니까 볼게요. 자, 일단 feature라는 말, 여기 feature 보이죠? 이 feature를 정확한 뜻을 알아야 이게 ed인지 ing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feature의 뜻은 이거 너무 말이 많으면 읽기 어려우면 멈춰놓고 읽으면 되죠. A, feature, B 이런 식의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이 말의 뜻은 A가 B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봐. New smartphone features a high resolution camera. 새 스마트폰이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라는 뜻이야. 이해가 가죠? 다음 문장 볼까요? Tonight's concert will feature several local musicians. 오늘 밤의 콘서트는 몇 명의 지역 음악가들을 특징으로 할 거야 이런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몇 명의 지역 음악가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콘서트의 특징은 몇 명의 지방 음악가들이라는 거겠지.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면 어색하니까 이렇게 이쁜 걸로 한국말로 최대한 MSG를 잔뜩 쳐서 다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MSG를 친 거를 읽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방금 전처럼 이런 뜻이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안 한다고. 알겠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야. The exhibition features works by a contemporary African artist. 그 전시회는 works by contemporary. 현대 아프리카 예술가들에 의한 작품들을 특징으로 한다는 얘기야. 작품들을 전시회가 특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뜻이겠네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 The menu features a variety of seafood dishes.
그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산물 음식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메뉴판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부드럽게 번역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따위로 번역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The latest update features improved security protocols. 최근 업데이트는 개선된 보안 프로토콜들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또 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죠. 납득됩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바로 본문이 되어서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동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high, 네, resolution, camera is featured by the new smartphones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맞습니까? 네, 이게 원래 문장의 수동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by를 갖다가 in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죠?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가 새 스마트폰에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알겠죠? 납득돼? 그렇다면 이번에 뭐 하겠니?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요. 자, 그래서 또 뭐 할 것 같아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요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고해상도 카메라가 새 스마트폰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거는요. 새 스마트폰에서 다뤄진 특징으로 등장한 고해상도 카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리가 붙는지를 우리말하고 매치시키면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뭐뭐 되다만 수동태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해석이 안 되고 능동태처럼 느껴지더라도 꿋꿋이 이리를 쓴다는 거를 여러분이 납득하려면 원래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문장도 한번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을 멈추고 바꿔볼 수 있잖아. 이렇게 네, 수동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빼서 수식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ed가 쓴다는 것을 납득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것도 굳이 변형을 하자면 여러분들아 이것도 the famous tale featured the sea witch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유명한 그 설화 하나가 네, 바다 마녀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가 되는 거지. 요거를 갖다가 수동태를 만들면 네, 뭐가 되겠습니까? 네, the sea witch is featured by the famous tale이라고 할 거 아니겠니?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by를 뭘로도 바꿀 수 있다고요? in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i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실 경우 수업 시간에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물어봐야지 다짐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써놓거나 또는 메모장에 써놓거나 해당되는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거기를 다루게 될 때 아참 하면서 질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작은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서 수업에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이렇게 뭔가 역시 열심히 궁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무슨 뜻이다? 네, 그 마녀가 네, 유명한 영화에서 유명한 이야기에서 다뤄졌어요가 되잖아요. 이번에 뭐 하려고 하는지 알죠? 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네, 뻔하죠? 네, 이걸 없애면 뭐가 된다고요? 네, 유명한 설화에서 다뤄진 특징으로 등장했던 바다 마녀가 된다는 거죠. 등장했던이니까 능동 아닙니까? 이렇게 짐작하면 안 된다고요. 등장했던이니까 능동이니까 이거 갖다가 ing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장. To this day, it is difficult for us to imagine that octopuses and humans share any meaningful similarities. 오늘날까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다. 뭘 상상해? 문어와 인간들이
어떤 의미 있는 유사성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야, 문어랑 인간이랑 무슨 공통점이 있어?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는 바다에 살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다. 공통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방금 전 같은 문장을 띄웠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during the past few decades, however, scientists have begun to find more and more similarities between octopuses and humans. 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similarity.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사성이잖아, 유사성. 유사성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뭐뭐와 뭐뭐 사이에, 그죠? 유사성이라고 보통은 하잖아요. 이 말이 함께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은 도대체 영어로 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라는 거죠. 영어로 뭐다? 네, between A and B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between 나왔고 여기 and가 나온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between과 and는 그냥 뭐 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similarity를 써먹으려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게 되면 네,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과학자들은 인간과 문어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하기 시작해 왔다는 얘기죠. 됐죠? 다음 문장.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is intelligence. 자, 이 문장은 뭐가 있길래 표시를 하셨습니까? 이 문장이요? 예. 이 문장은 뭐가 있길래요? 네, 이건 뭐 별건 없고 one of the 복수명사. 그죠? 그러면은 뭘로 취급한다 이거? 이거 서술어 뭐다? 이거는 단수 취급이죠. 단수죠, 단수. 그죠? 그러니까 네, one's가 복수라고 하여 이게 복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읽어봐요. 지금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are intelligence.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읽었을 때 여러분 읽었을 때 어라? 이상하다.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를 목표로 하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다음 문장. Octopuses are smart. 문어들은 똑똑합니다. 그 다음 문장. The best evidence is their ability to camouflage themselves. ability to라는 거 알죠? 뭐뭐 할 능력. 그래서 스스로를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최고의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라는 거야? 인간과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장. 자, octopus can change its color, pattern, and texture. 자, 색깔과 패턴과 어떤 그 텍스처까지도 바꿀 수 있대 문어가. 그리고 그 변화들은 carried out almost instantly. 인스턴트란 말 알지? 인스턴트 식품, 즉시란 뜻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carry out이란 말이 뭐 밖으로 옮기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뜻이 뭐라고요? 실행하다. 뭐라고? 실행하다니까 무슨 동사가 있어요? 타동사겠죠. 그죠? 그럼 be carried out이라고 하면 뭐야? 실행 되다겠죠. 동의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n terms of speed and the diversity of change, no other animal can rival octopuses. 여기서는 뭐 역시 두 가지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죠? 네, 뭐다? In terms of 뭐뭐뭐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뭐의 측면에서, 오케이? 또는 뭐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고 is good 이런 문장은 약간은 좀 뜬금없죠. 서울고는 좋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고 is good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서울고 is good in terms of 뭐라고 할까요? 뭐 급식 퀄리티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급식 퀄리티라는 점에서 서울고는 좋은 학교면 이런 식으로 말해야 좀 더 뭔가 좀 말 같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뭔가의 어떤 대상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뭉뚱그려서
대상에 대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범위를 좁혀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해주는 게 in terms of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rival. rival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A, rival, B라고 하는 거게 되겠죠. 우리말로는 누구누구가 뭐뭐뭐를이니까 뭐 어떻게 번역합니까? A가 B를 라이벌로 하다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A의 라이벌은 B라는 뜻이겠죠. 뜻. 근데 여러분 뜻만 보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좋겠죠. 그럼 본문 가면은 네, no other animal can rival octopus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어떤 동물들도 문어와 라이벌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문어랑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다음 문장. Even chameleons can utilize only a handful of fixed pattern. 자, 무슨 패턴이라고? fixed pattern, 고정된 거, 다양하지가 않아, 몇 개 없어. 그것들을 handful, 손에 꼽을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풀이 뭐예요? 핸드풀이 뭐냐고? 핸드와 풀의 합성어지 뭐야? 그러니까 손에 꽉 차는 양이니까 많겠니? 몇 개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handful of apples 그 무슨 뜻이에요? 네, 사과 한 주먹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의.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뭐도 있겠습니까? 영어로 room full of people 무슨 뜻이겠어요? 방 안 가득 한 사람. 그러니까 방 하나 규모에 들어갈 숫자의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납득됩니까? 이렇게 영어는 조금만 좀 살펴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멜레온도 있긴 한데 카멜레온은 위장술에 있어서는 문어랑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문장. The main purpose of these changes is to avoid detection by their hunters or their prey. 네, 이런 위장술 왜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화장 안 했거나 뭐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마스크랑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문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이런 변화의 주요 목적은 뭐다? 그들의 사냥꾼, 자기들을 잡아먹으려는 사냥꾼 또는 그들의 먹잇감으로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거죠. 아니 먹잇감한테 왜 안 들키? 먹잇감한테 내가 들키면 먹잇감이 가만히 있니?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사냥꾼한테 내가 들키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들에게 먹힘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다 이해되셨죠? 다음 19번 갈게요. When octopus encounters its hunter or prey, it must decide very quickly which color, pattern, and texture to choose. 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 정도 있죠? 뭐 있습니까? 의문사, 더하기, 네, to, 부정사죠? 네,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뭔지 알지? 네, where to go, what to eat, when to start, which to choose. 뭐 이런 따위들 아니야. 뭐 how to do it. 이런 거 아니야. 맞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우리말로 다 불러줄 필요가 있나?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뭐야 이거? 어디? 자, sorry. 어디 갈지. 됐죠? 뭐 먹을지. 언제 시작할지. 뭐를 어느 쪽이라고 할게요. 위치는 어느 쪽이니까. 어느 쪽 고를지. 그걸 어떻게 할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들은 끝에가 다 뭘로 끝났어? 뭐뭐뭐지니까 예, 뭐뭐뭐지라고요. 뭐뭐뭐지, 뭐뭐뭐지로 끝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뭐뭐 하는 치가라는 말로 영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디 갈지가 미지수야. 이런 식의 문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디 갈지라는 거는 뭐다?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가 된다고? 문장 성분이 주어가 된다는 거야. 그치? 이번엔 또 뭐 할까요? 어디 갈지를 정하지 못했어. 이건 뭐예요? 목적어가 된 거죠. 납득됩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요? 에잇! 이게 목적어가 된 거라고요. 납득되죠? 그렇지? 나의 관심은
어디 갈지거든. 이런 문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건 또 뭔데요? 또 있어요. 네, 그들은 어디 갈지에 관한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장. 예? 여기 이거요. 이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concern about where to go죠. 자,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 네. about이라는 네, 전치사 다음에 왔잖아요. 네. 전치사 다음에 오면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긴 해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다? 네, 명사구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 명사구기 때문에 네,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 다음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득됩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뭐가 됩니까? 네, 어떤 색깔, 어떤 패턴, 어떤 텍스처를 고를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예, 결정하는 거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이해가 가죠? 목적으로 쓰인 거겠죠. 다음 20번. 20번은 뭐예요? 자, such a decision implies that it has gained sufficient knowledge of the surrounding animals and applies it to survive. 자, 그러한 결정은 의미한다. 뭐를? 문어가 it has gained 취득했다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뭐를? 과학적인 지식이요. 또는 과학적인 알물요. 과학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야. 뭐를? 주위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주위인 동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survive, 생존하기 위해 apply, 적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다음 21번. To acquire knowledge and apply it for a particular purpose is sure sign of intelligence. 자,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특정 목표를 위해 적용하는 것은 확실한 지능의 증거 사인입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지금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 특별한 게 없는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자, another sign of the intelligence of the octopus is its use of tools. 자, 조금 전까지 지능 얘기했었잖아요. 이번 지능이었나? 위장이었나? 위장. 이게 뭐 얘기한 거야? 위장 얘기한 거 아니었었어요? 예, 예, 위장. 자, 이제 뭐다? 도구 사용을 얘기하는 것 같죠. 도구 사용이요. 제 도구 사용을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도구 사용을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건가 봐. 다음 문장 볼게요. In the lab, octopuses use tools to get food rewards. 네, 실험실에서 문어들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왜? To get food. 음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슨 음식? Food rewards. 음식 보상.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서 문어하고 이렇게 문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이 문어가 뭘 잘하면은 음식을 주나 보지. 그러니까 그 음식을 주면 그걸 먹기 위해서 그냥 손만 뻗어서 흡착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무슨 도구 같은 걸 사용하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다음 문장.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없어져? 자, 여기는 랩이죠. 이거는 연구실이고요. 이건 뭐 in the wild. 이거는 야생이죠.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야생에서는 뭘 쓴다? stone, 돌을 쓴다는 거예요. 왜요? 네, 벽을 쌓으려고요. 왜요? 보호하려고요. entrance를요. 알겠죠? entrance란 말은 입구죠. entrance란 말은 entrance to를 써서 어디로 가는 입구라고 쓰겠죠. 그래서 그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겠지 이거. 그죠? 그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기 위해서 돌을 사용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25번. They use not only stones but anything they can find to protect themselves. 자,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find라는 동사 보이죠? find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예요?
예, 타동사죠.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방금 전 어땠어요? 목적어가 없었죠. 여기에 있어야 돼. 목적어 없잖아. 이 목적어가 어디 간 거예요? 이게 바로 anything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nything they can find란 말은 뭐예요?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이 되죠. 맞죠? 예. 그것들을 이용한다. 왜? protect themselves.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되고. 나돈니 버돌소는 나는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모르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이상하게 나돈니 버돌소는 다 알더라고요. 다만 버돌소 다음에 올소는 보통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only도 only 말고 대신에 딴 거 뭐 쓰기도 하죠. just를 쓰기도 한다. 뭐 이런 거 정도를 뭐 참고로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 읽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문장. 자, the most impressive examples of octopuses using tools came in 2009 in Indonesia. 그랬습니다. 네, 지금 내가 표시해 놓은 거 octopuses using tools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를요. 너무 소리가 컸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The most impressive examples of octopuses used tools came in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여러분 이 문장 읽고 틀린 거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틀린 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아?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앞에서부터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가장 뭐, 가장 인상적인 뭐, 사례, 가장 인상적인 사례, 뭐, 무슨 사례야? 오브. 그래, 누구의 사례야? 무엇의 사례야? octopus. 옥토퍼스의 사례야? 옥토퍼스의 가장 그 인상적인 사례? 네, used. 사례가 사용했어? 예. 사례가 뭘 사용했어? tools. 아, 이렇게 읽게 되면, 여기까지 읽으면, 가장 인상적인 그 문어 케이스가 도구를 사용했어야가 되는 거야. 문장이 된다니까요. 여기가 뭐라고요? 문장이 된다고요, 문장. 그 다음에 단어가 뭐야? came이 나와버려. 이 문장 다음에 came이 나올 수 있냐? 이 자리에 보통 뭐가 나와야 되니? 명사가 나와야 되지. 명사가 나와야 무엇이 2009년에 왔어요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뭐 she died, 그럼 she died came in, 그 여자가 죽었다 왔다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자, 선생님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여러분이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came 읽고 나서 쭉 읽으면은 지금 이 문장이 잠깐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 사례 아닌가?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 사례 뭐라고?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의 사례라고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 문어가 도구를 사용한다에서부터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octopus uses is using 아까 using tools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뭐야? 그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 예, 여기서 is를 빼볼게요. is를 빼면 뭐가 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의 사례가 뭐야? example of 뭐뭐 아니야. 그렇지? 요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 요 자리에다가 바로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야겠지. 동의합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네,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의 사례가 되고 무슨 문어의 사례야? impressive. 그리고 네, 납득되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니까 move가 될 것이고 관사 써야 되니까 어를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다 한 단어로 뭐예요? 한 단어로 뭐라고 이게? 사례라고. 알겠죠? 사례. 이해가 가죠? 이게 사례니까 이제 주어가 나왔으니까 서술어가 나와야 되니까 came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27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문어가 도구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된 게 2009년 얼마 안 됐네. 여러분 태어난 게 이쯤 되지 않나요? 요때쯤에서야 인간이라는 인류가 문어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물론 뭐 그전에도 알았겠지만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2009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다음 문장. A few octopuses were found to collect coconut shells. 그렇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대충 외우면 되긴 해요. 어떻게 외우면 돼요? 네, be found to 하면은 네, 뭐다? 부의하는 것으로 밝혀지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까먹으면 끝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암기력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안 까먹으면 좋지만 나는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꼼꼼히 했으면 좋겠거든. 자, 그럼 보세요. 자, they found the machine to perform complex tasks in a minute or so. 이렇게 해볼게요. 뭐 좀 해석해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자, 천천히. 그들은 그지? 발견했다. 그지? 기계. 그지? 수행하다. 그지? 복잡한 그 과업. 그지? 1, 2분 안에. 그들은 기계가 복잡한 과업을 1, 2분 안에 수행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동의합니까? 네,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수동태로 하면 뭐로 하면 수동태로 하면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The machine이 돼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was found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수동태라는 건 비동사 플러스 pp 아니겠어? 그다음에 네, to perform blah blah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까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응용 좀 해볼까요? 응용 좀 해볼까요? 어떤 응용을 해볼까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시간 줄게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네, 화면 안 멈췄죠? 그냥 켜놨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어? 그냥, 아, 됐어. 너의 관심사,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은 좀 나쁘게 말하면 순진할 필요가 있어. 공부를 잘하려면 알겠어. 늘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있나? 잘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잔머리 안 굴려. 아무튼 이건 뭐예요? 네, 뭐뭐뭐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했던 거 people killed in the typhoon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태풍에서 죽은 사람들 알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게 되면 몇 명의 문어들이 코코넛 껍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모은다는 거가 밝혀진 거지. 발견된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 They cleaned the shells with bursts of water. burst란 말은 뭔가 이렇게 막 뿌려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물을 이용해서 껍질을 청소했고 그다음 그것들을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켰으며 네, 보호소로서 쉘터로서 그것들을 쌓았다죠. 여기서 내가 밑줄 그어놓은 게 굳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 그 다음에 쉼표 이거 그 다음에 쉼표 and 이렇게 패턴에서 A, A, B, and C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세 개를 나열할 때 첫 번째 거 쉼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쉼표 and 세 번째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둬야 돼. 여기다가 and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안 쓴다. 한 번만 쓰는 거야 마지막에 알겠지? and만 그런 게 아니라 or도 마찬가지예요. or도요. 알겠죠? 다음 문장. Traveling with the shells under their bodies forced them to walk slowly along the sea floor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네, force란 단어만 알면 되죠. force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뭐예요? 힘이죠. 근데 조금만 응용하면 뭐야? 힘주다가 되겠지?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가볼까? 강요하다가 되죠.
강요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 예, 누구누구를 뭐뭐뭐 하게끔 하도록 강요하다일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force, 그다음에 사람,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자, 그들의 신체 아래에, 그치? 네, 뭐야? 껍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그죠? 그들로 하여금, 네, 바닥? 해저라, 오케이, 해저. 해저를 따라 천천히 걷도록 했다. 이런 뜻이 되지. 납득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이라는 게 목적어가 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걷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목적 보어죠. 그 다음에 했다가 force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오시는 걸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번역은 뭐예요? 번역이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신체 아래에 껍질을 가지고 가다 보니 그들은 해저를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다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선생님이 권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위에 있는 해석을 하면 아래에 있는 해석은 자동방으로 나오는데 이 해석만 한 놈은 위에 있는 해석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왜? 그냥 단어 보고서 대충 도리도리 하면서 때려 맞춘 결과물로서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반드시 조금 어색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결국엔 할 수 있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쵸? 그리고 이 문장은 네, 요거 문장성 뭐죠? 이거 뭐죠? 예, 이거 주어죠. 그죠? 맞아요? 이거 뭐죠? 목적어죠. 그죠? 그다음 이건 뭐죠? 목적 보어죠. 따라서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인 것이라는 것도.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끔 강요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문장. 자, this made the octopuses more exposed to predators. 이 문장도 오형식인 거 알겠어요? 네, 이거 뭐예요? 주어죠. 이거 뭐예요? 서술어죠. 정확히는 타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문어가 뭐예요? 목적어죠. 그 다음에 목적 보어인데 역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거 중에서 exposed를 이거를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맞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써 있는 거 읽는 거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한 번 더 인식해가면서 읽어야만 실력이 늘어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뜻만 알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29번 같은 식으로 뜻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이것이 뭘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겠죠. 그 상황이 옥토퍼스들로 하여금 포식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천천히 걸으면 포식자가 보고서 어떠니 만만한 먹잇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걔들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다음 문장. But it seems that they were willing to take the risk for greater future protection. 그들이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한 큰 그림이 있었네. 뭐예요? 네, 지금 조금 위험하더라도 나중에 greater, 더 큰 미래의 보호를 좀 획득하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it seems that의 용법인 거죠. 네, 요건 또 뭐냐? 자, 여기 오른쪽 보세요. 자, 그녀는 예쁘다. 와,
그녀는 예, 예쁜 듯해. 이거의 차이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은 예쁘다, 예쁜 듯해 이렇게 끝에를 바꾸지만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She is pretty. 그 다음에 이건 뭐야? It seems she's pretty.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만 붙이면 그 여자는 예쁜 듯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다고요? 예, 뭐뭐 듯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거를 갖다가 뭘로도 바꿀 수 있다. She seems to be pretty.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죠. 이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자, 이거를 없애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없애게 되면 뭐야? 그들은 더 나은 미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었다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다잖아. 있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뭐야?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지. 아시겠죠?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sim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맞죠? 여기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네, 어쩌라고요? 요것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오른쪽 보세요. 자, 그녀는 부자인 것 같아. 이거 몇 번이나 했지? 그녀는 부자였던 것 같아. 이거 차이 알죠? 우리말 차이 알겠죠?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She seems to. 자, is로 해볼까요? It seems that she is rich가 되죠. 동의합니까? 이건 뭐죠? 해보세요. 자, 내가 할 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으로 조그맣게 입으로 해봐. It semes야 seemed야. seems죠. That she was rich죠. 동의합니까? 관건은 이게 아니에요. 관건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She seems to be rich죠. 동의하죠? 그 다음 이거는요. 이것도 she seems to be rich일 턱이 있니? 안 되겠지. She seems to have been rich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문장이랑 똑같지가 않잖아. 이거는 부자인이잖아요. 부자인. 그지? 이것은 부자여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가 영어도 바뀌어야 되겠죠. 동의하겠습니까?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문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갖다가 한번 변형해 볼까요? 진짜요? 변형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변형해야 돼? 천천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They seemed야, semes야. 예? sorry. seem이야, seemed야. seem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고. 그 다음에 be야? 아니죠. have been willing to take that risk.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32번. The scientists who discovered that behavior argue that this is clear evidence of octopuses using tools. 또 나왔지? 이거. 네. 도구를 사용하는 그 문어. 알겠죠? 그래서 clear evidence of octopuses using tools은 뭐야? 문어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분명한 증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의 강력한 증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코코넛 껍질을 갖다가 깨가지고 갖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코코넛 껍질 맞지? 껍질. 그걸 갖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얘들은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구나. 그냥 본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 같죠. 다음 문장. Octopus's use of tools can be found in their love of toys and puzzles too. 네, 옥토퍼스가 문어가 도구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먹이 사냥이나 뭐 은신처 만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놀이 활동할 때나 퍼즐 같은 거 할 때도 그들의 이런 것들의 그들의 퍼즐 사랑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런 문장이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They are curious about new objects and do not like getting bored. 걔네들은 문어들은 새로운 물건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 getting bored. 네, 지루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즉 지루한 것 질색이에요. 이런 얘기인가 보죠. 다음 문장. That is why aquariums try to come up with ideas to keep their octopuses busy. 자, 두 개 여기서는 알아야 되겠죠? 자, 오른쪽 보세요. 첫 번째. why 주어 서술어는 무슨 뜻이죠? S가 V 하는 이유라고 해야 돼. 왜요? 왜 S가 V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원래 뜻은 Y가 왜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come up with예요. 명사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네, N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야. 뭐뭐와 함께 올라가다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keep. 네, 이런 패턴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A를 B 한 채로 유지하다는 뜻인 거 알죠? 그리고 여기 A와 B는 무슨 관계? 주술 관계인 거죠. 동의하죠? 그러면은 문어가 바쁨이니까 뭐예요? octopus. busy니까 그대로 이 앞에다가 keep octopuses busy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네. 다음 문장. 그래서 35번.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아쿠아리움들이 옥토퍼스들을 계속해서 지루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이유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다음 36번. Some aquariums hide food inside a big doll and let the octopus break up the toy to get the food. 네, 몇몇 아쿠아리움들은 음식을 큰 인형 안에 숨기고 옥토퍼스들로 하여금 그 인형을 깨서 음식을 구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이렇게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은 사료 같은 걸 어떤 무슨 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아지들이 그거 먹으려면 막 열심히 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그게 깨져갖고 음식 먹는 거 알죠? 네,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싫고 그 맛있게 그냥 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또 거기다가 또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친구가 선물 주는데 선물을 막 300개 포장했어. 선물을 300번 뜯어야 돼.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쁘죠. 여러분들 뭐 중국 음식 같은 거, 그 뭐 배민 같은 거 시키면 포장이 너무 많이 있으면 짜증 나지 않아요? 음식은 냄새는 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포장을 철저하게 하느라고 뜯다 보면 막 화딱지 나잖아. 특히나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음식 포장이 너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그 뜯는 동안에 음식이 부를까봐 면이 불까봐 엄청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칼로 빨리 뜯어버리지는 못하고 성격상 그렇게 하는 거는 싫어. 전공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손가락으로 뜯어내서 제대로 완전히 내 손으로 벗겨야만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참 성격 더럽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위에 먹을 부분만 이렇게 칼로 쪼개놓고 밑에 랩이라고 하죠. 랩을 쌓이는 그런 거는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물론 랩으로 해갖고 오는 그 배민은 없지만 요즘은 다 용기를 넣어서 오지만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에는 그런 배민이 없었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민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식 시키면 랩에다 쌓아갖고 왔던 시절이 있었죠. 자, 37번. Other offer plastic building blocks for their octopuses to play with. 여기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굳이 안 했는데 이거요. 네, 이거 알죠? 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예? 이거. 의미상의 주어죠. 그죠? 그래서 문어가 가지고 놀 빌딩 블럭.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래서 이 with부터 요게 앞에 있는 블럭을 꾸며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 여기다 쓸게요. 무슨 말이에요? Something to eat 무슨 뜻이에요? 먹을 것이잖아. 그치? 근데 동생이 먹을 것.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동생이 먹을 것. 동생이 먹을 것. Something for my brother to eat.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면 예,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예, 동생 이에 해당하는 말. 납득되죠? 무슨 말인지? 다음 것. Our knowledge about the octopus is still very limited. 우리의 옥토퍼스에 관한 문어에 관한 지식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가 지금 문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다음. Thanks to the efforts of scientists, however, it is expanding every year by year. 네,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하지만 지식은 매년 늘고 있다 이거죠. 다음 문장. One of the most impressive new findings about the octopus is that it seems to have feelings. 와우. 네, 감정도 있다네요. 감정.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무도 감정 있어요. 맞아요? 웃기지 마요. 감정 있어요.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41번. Of course, it is impossible for us to know exactly what they feel. 여기까지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시 또 의미상의 조 보이죠? 불가능하다. 하지만 few of their changes, 그들의 변화 중 일부가 예? 네,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죠. change in 기억나죠? change in 어디에서의 변화죠. 그러니까 changes in skin color라고 번역 어떻게 해야 돼? 네, 피부색에 있어서의 변화. 뭐라고? 피부색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번역을 좀 하세요. 어색하더라도요. 그래서 피부색에 있어서의 변화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피부색 변화겠지만 아시겠죠? 피부색에 있어서의 변화가 seem to be linked to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죠. 납득되죠? 여러분들도 당황하면 얼굴 빨개지잖아. 문어도 그런가 봐요. 참 신기하죠? 네, 42번. For example, a giant Pacific octopus that turns red seems to be excited while it is white when it is relaxed 했습니다. 자, turn red란 말이 뭐예요? 빨갛게 바뀌다는 거 알죠? 네, 그 다음 An octopus presented with a difficult puzzle often undergoes several rapid changes in color. 네, 어려운 퍼즐이 제시된 문어들은 네, 색상에 있어서의 급격한 몇 가지 변화들을 겪는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present라는 거 여기에 ed가 붙냐 ing가 붙냐를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좀 여러분들 좀 흐려가지고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되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글씨체 좀 바꿔볼까요? 뭘로 바꿔볼까? 양재 튼튼 저태요. 이게 좀 알라나? 자, present란 말은 네, 제공하다는 건 나도 알죠. 제공하다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 present A with B를 쓴다고 알겠죠? 오케이? 이게 A한테 B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를 갖다가 뭘로 넣어볼까요?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에게 B를 제공하는 것은 수동태란 뭐가 돼요? 수동태라게 되면은 A가 B를 제공받다일 거 아니야? 동의하죠? 동의하죠? 그럼 영어로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볼까요? 시작. A is presented with B가 되는 거야. 맞지? 동의하죠? 자, 이제 뭐 하려는지 알죠? 뭐 할까요? 네. 알겠죠? 해석해볼까요, 이거? A가 B를 제공받다지. 이거 뭐예요? 문장 맞죠?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A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아니라고요. 제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B를 제공받는 A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A예요. 뭐라고 이거는요? A라고요. 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단어죠. 알겠죠? 명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순간 틀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 A를 발음하는 것 같은 입모양을 만들면 그만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선생님 경청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octopus presented with a difficult puzzle라는 말은 뭐예요?
문어가 no. 문어가 아니라니까. 문어가 어려운 퍼즐을 받으면 no. 어려운 퍼즐을 제시받은 문어. 알았어? 뭐라고? 어려운 퍼즐이 제시된 문어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야. 다음 문장. The octopus seems to be worried that it may not solve the problem. 네, 문어는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신기하죠? 다음. Few scientists today deny that octopuses are intelligent animals. 네, few가 있으니까는 개수가 꽤 있는 거야, 없다시피 한 거야.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문어가 지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죠. 다음 문장. Perhaps it is time that we stopped thinking of them as alien creatures and acknowledged them as intelligent animals like us.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거예요.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역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조심해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it is time that 주어 동사 과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s가 V 했을 시간이다.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s가 V 할 시간이라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ed가 있으니까 과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예, 이 문장은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멈췄다가 아니야. 생각을 멈춰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가정법. 가정법 과거 알죠? 알죠? 한 번만 더 해봐요. If she had enough money, she would buy the car. 이런 문장. 여기서 돈이 충분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이 충분하다면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알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과거를 쓰면 생긴 것만 과거일 뿐이지 돈이 충분하다인 것처럼 아시겠죠? 여기도 stop에 ed가 붙었다고 해서 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멈췄어야 하는 시간 아니고 멈춰야 할 시간이라는 얘기죠. 우리 이제 더 이상 문어를 이상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을 우리랑 똑같은 지적인 동물처럼 인정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There's still so much we do not know about the octopus. 자, so much란 말은 해석을 갖다가 여러분들 thank you so much 하고는 다르다고 인식해야 될 텐데 이거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많이 고마워야지. 이거는 부사예요. 뭐라고? 부사야. 알겠지? 이거는요. 많은 양이에요. 목적어예요. 목적어라고요. 뭐의 목적어? 너의 목적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것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know가 so much를 꾸며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문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즉 이것은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is still 주어가 여전히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일까요? 알겠죠? 무슨 주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주어.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Aren't you curious about what is inside their mind? 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자, 정리하면 예, 문어가 독특한 신체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독도 있고요. 그죠? 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먹물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부로 맛도 봐요. 오케이.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거죠. 알겠죠? 크라켄 기억나죠? 우르슬라 같은 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지능이 있는데 할 거 아니야? 위장을 한다는 거죠. 기억나죠? 적들과 먹잇감에서 다 위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양쪽 다. 먹잇감한테 먹히지 않아야 되고
먹을 것에 대해서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도구를 써서 음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뭐 자기 집을 짓는다든지 기억나죠? 그다음에 네, 감정도 있다는 거. 감정도 있고 지루해지는 거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거죠. 기억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끝.